민철아, 이 줄이 뭔지 아느냐? 내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영자가 군번줄을 꺼내들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은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두려워하던 지휘관의 것이었습니다. 내 장인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다. 그런 집안 여자를 감히 건드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평범한 장모님이 꺼내든 군번줄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는 감동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가는 고요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그 중에서도 유독 불이 켜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김영자의 집이었어요.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계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인데도 사위 민철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회식이라며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들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걱정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영자는 올해 68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분식집은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열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떡볶이와 순대, 김밥이 주 메뉴였고 동네 학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 4명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어요. 엄마, 아직 안 들어왔어요? 딸 수진이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42살의 수진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특히 민철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직이야. 또 늦겠구나. 영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지는 결혼 전에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과 결혼한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술도 적당히 마셨고 가족들에게도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부터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수지는 결혼 후에도 한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었어요. 그 이후로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파트타임 일을 알아봤지만 민철이 반대해서 포기했어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속상했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45살의 사위는 오늘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애들 앞에서만은 좀. 제발 술만 안 마시면 좋으련만. 영자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손녀와 손자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되었거든요. 12살 손녀와 9살 손자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아빠의 술버릇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는 요즘 들어 아빠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민철이 집에 있을 때면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고 할머니나 엄마 곁에만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아빠가 큰 소리를 낼 때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수진도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술 드셨네요.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민철의 술버릇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만났는데 가끔 민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술집에서 큰 소리치며 떠들고 가끔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기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럴 때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영자씨 사위 술버릇이 좀 심하다던데 라고 말할 때면 영자는 애써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창피하고 걱정스러웠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수진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대문 앞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겨우 문을 연 모양이었어요. 민철의 발걸음이 현관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거실로 향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민철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자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영자가 사위에게 인사했지만 민철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민철은 평소에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장모에게도 공손하게 대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빠였어요.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민철은 중견 회사의 과장이었는데 몇 년째 부장 승진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부장이 된 지 오래였는데 민철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양이 늘어갔습니다. 수진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민철은 손짓으로 거절했어요. 됐다고. 목소리가 탁했습니다. 영자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항상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거든요. 아이들이 깨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민철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게 주의해야 했습니다. 밥 드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배불러. 민철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영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신호였죠. 수진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벌써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어요. 늦은 밤인데도 볼륨을 크게 틀어놨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스러웠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위에게 직접 뭐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웠거든요. 영자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에는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집에서는 조용했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집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에게도 다정했고 어린 수진에게도 자상한 아빠였어요. 하지만 순직하고 나서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홀로 수진을 키우며 살아야 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영자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저녁 민철은 또다시 회식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분식집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철이 나가기 전에 오늘은 중요한 자리라서 늦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터라 수진도 영자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영자는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 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오늘은 왠지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12살 손녀가 물어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들어 아빠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빠는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영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영자와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요즘 민철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고 저도 힘들어요. 영자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민철이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술만 마시면 되나요? 집에 와서는 가족들한테 화풀이만 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민철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수진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아이들도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12시가 다 되어서야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큰 소리가 났어요. 민철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문이 열리더니 민철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휘청했습니다. 양복 재킷은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영자가 인사했지만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리를 뻗었어요. 수진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철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철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거칠었거든요. 회사에서 또 승진 탈락이야. 나보다 후배들이 다 올라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라고. 민철이 소파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부장이 나를 싫어하나 봐. 맨날 트집만 잡고. 영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기회는 무슨 기회? 민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과장으로만 있어야 해? 수진이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깨요. 아이들이 깨면 어쩌라고? 아빠가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술 마시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았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 소식을 들었나 봐요. 밥 드실래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영자가 상황을 달래려 했지만 민철은 손을 휘저으며 거부했습니다. 밥은 무슨 밥?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민철이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반찬만 맨날 먹으니까 힘이 안 나지. 수진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뭘 해드릴까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민철이 소리를 지르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더니 볼륨을 크게 틀었어요. 영자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습니다. 민철아, 볼륨을 좀 줄여주겠니? 아이들이 자고 있어. 아이들이 자면 어쩌라고요? 아빠가 스트레스 풀고 있는데. 민철이 영자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때 9살 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민철이 손자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예민해? 이 정도 소리에도 잠을 못 자? 영자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잘까? 하지만 민철이 그것마저 못마땅해 했어요. 애를 너무 떠받들지 마세요. 이렇게 키우면 나약해져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여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너무 크게 떠들지 말아요. 내가 언제 크게 떠들었어? 민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에 와서 편히 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영자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험악해 보였거든요. 술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여보, 물이나 한 잔 드세요. 수진이 다시 한번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 민철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수진이 아야하며 소리를 냈어요. 제발 그만해. 애들이 보고 있잖아.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큰 소리만 쳤지 손을 댄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때 손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손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영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딸과 손녀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철아, 그만해. 영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술에 취해 있어서 장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빠져 계세요. 집안 문제니까. 민철이 영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맞서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손녀가 계속 울고 있고 수진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때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것이 있었거든요. 군번줄이었습니다. 남편이 군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남편이 순직한 후에도 계속 간직해왔어요. 군번줄을 손에 쥐자 영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따라 군 부대 근처에서 살 때 그녀도 군 시설에서 헌병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영자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영자는 군번줄을 꽉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수진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 내가 지켜야지. 그때처럼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 영자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가족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차례였어요. 딸과 손자, 손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영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계속 수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애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이런 거야. 조금만 시끄러워도 잠을 못 잔다고 하고. 여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는 것뿐인데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철이 갑자기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야, 놓아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철아, 당장 놓아.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철이 영자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장모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방에서 쉬세요. 영자는 군번줄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항상 정의롭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에 맞서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아, 나한테 힘을 줘. 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영자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철은 계속해서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은 결혼한 후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철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손녀가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빠가 왜 이래요? 영자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모습을 봐야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영자가 손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의 팔을 더 세게 잡더니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어? 내가 틀렸다는 거야? 놓아요, 아파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쥔 채 민철에게 다가갔어요. 민철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장모님은 정말 빠져 계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민철이 영자를 밀어냈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손자도 방에서 나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아이들이 모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순직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없어도 당신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는 것이었어요. 민철이 또다시 수진을 흔들려고 하는 순간 영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철아, 정말 그만해. 장모님이 계속 참견하면 안 됩니다. 민철이 소리를 지르며 영자를 노려봤습니다. 영자는 군번줄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행동해야 할 때가 왔어요. 딸과 손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안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집안은 내가 지킨다. 영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영자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장모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영자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철이 수진에게 손을 대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자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만들고 순대를 데우면서도 마음은 계속 어젯밤 일에 머물러 있었어요. 손녀와 손자의 무서워하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대는 주로 주부들이 간단한 간식을 사러 오는 때였어요. 영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자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단골 손님인 박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났던데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다세대 주택은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아, 그냥 텔레비전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영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아주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소리 같지 않았는데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던데.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수진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동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도는 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민철이가 술버릇이 좀 있다던데 맞지? 또 다른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같은 술집에서 몇 번 봤다는데 꽤 많이 마시더라고. 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민철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어젯밤 일로 더 확실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위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영자가 애써 변명했습니다. 에이, 영자 씨는 너무 착해서 그래. 술 마시고 집에서 행패 부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언니도 그런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혼까지 했다니까. 김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영자는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수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직 젊은 나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영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손자, 손녀도 이런 밝은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됐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맵게 해줄까?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웃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자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철이는 회사에 갔어요.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갔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사위의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행동해놓고 다음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간다니요.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어째? 좀 무서워해요. 특히 큰애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로 방에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녀가 어젯밤 일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12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분식집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셨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수고 많았다. 영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손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손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녀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야, 나와서 밥 먹자. 할머니, 저 배 안 고파요. 손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녀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왜 울었어? 영자가 손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아요? 손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 영자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거 잘못된 거죠?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 잘못된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 아껴줘야 하는데 아빠가 실수를 한 거야. 영자가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사과할까요? 그래야겠지. 할머니가 얘기해 볼게. 영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철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간 걸 보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도 하고 웃음소리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우리 집안이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과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민철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철이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와 술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철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철이 직장까지 잃다니 앞이 캄캄했어요. 가뜩이나 술 문제로 집안이 어수선한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긴 거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로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평소에도 술 마시고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일찍 들어갈게. 아이들은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아직 아빠 일은 얘기 안 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분식집을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철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자포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부엌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이들 방을 확인했습니다. 손자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손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민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와 수진, 아이들만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떠들며 밥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민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영자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10년 넘게 충성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거야. 민철이 소파를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수진이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면 어쩌라고. 아빠가 실업자가 됐는데. 민철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철이 손자를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애가 왜 나와? 방에 들어가서 자. 손자는 무서워서 영자 뒤로 숨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에 겁을 먹은 거예요. 민철아,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 영자가 손자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또 왜 나서세요? 내 집안일인데. 민철이 영자에게 화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철의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수진이 민철을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일단 물부터 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요. 물은 무슨 물? 민철이 수진이 내민 물컵을 밀어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손자가 앗 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거든요. 봐, 이제 애까지 놀라잖아. 영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자꾸 나와서 참견해요? 민철이 영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손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철은 딸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실업자가 됐어. 이제 너희들 학비도 못 낼 것 같아. 아이들은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매달렸고 손자는 엄마 뒤로 숨었어요. 민철아,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마. 방법은 있을 거야. 영자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 나이에 새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민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게 하고 애들은 버릇없게 키우고. 민철이 수진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수진에게 손을 댈 것 같았거든요. 민철아, 그만해.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나서는 거예요? 이번엔 뭘 할 건데요? 민철이 영자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수진이 아야 하며 소리를 냈어요. 어린 손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 아빠 무서워 하고 영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이 집안은 내가 지킨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영자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장모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맨날 그런 소리만 하시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나 화가 아니라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남편은 항상 조용하지만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편의 눈빛이 참 따뜻하면서도 강했어요. 그 눈빛을 보고 있으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아.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지. 남편이 순직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강하게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었어요. 영자는 군번줄이 들어있는 서랍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작은 줄 안에는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군에서 근무할 때 자신도 함께 부대 근처에서 살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영자는 부대 내 헌병대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영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강한 상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난 군인의 아내였고 아직 가족의 방패다. 영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나라를 지켰듯이 이제는 자신이 이 작은 가정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에 가기 전에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수진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수진이 가스불을 끄고 영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영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술을 끊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직장까지 잃었으니 더 심해질 거야.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면 더 화를 내요.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활발하고 밝았던 수진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수진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영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영자는 분식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철과 직접 대화를 해봐야 할까?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단골 손님인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위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요. 아, 그 술 마시는 문제 말이지. 박 아주머니가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크게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려. 너무 관대하게 대해주니까 더 설치는 거야. 박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인데. 사위든 뭐든 잘못하면 혼내야지. 특히 가족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박 아주머니의 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박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소극적이었나 싶었거든요. 가족을 지키려면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물어보니 민철이 오후에 잠깐 들렀다가 또 나갔다고 했어요. 아마 술 마시러 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왜 방에서 안 나와? 아빠가 왔을 때 또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야, 나와서 밥 먹자. 할머니, 아빠 안 왔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 우리끼리 먹자.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는데 두 아이 모두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민철이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철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다행히 볼륨은 크게 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철과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민철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뭔 얘기요? 민철이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일들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장모님이 뭘 알아요?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영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해봐야 했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철은 실업 상태에서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들과의 마찰도 더 잦아졌습니다. 영자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집 걱정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날도 영자가 분식집에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민철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는데 벌써 술이 상당히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자가 수진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점심때부터 술 마시더니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제가 말리려고 했더니 더 화를 내요.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민철이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진아, 여기 와. 수진이 몸을 움찔했어요. 가지 마. 영자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내가 부르는데 왜 안 와? 무시하는 거야?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뒤로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민철아, 너무 큰 소리 내지 마. 아이들이 무서워해. 장모님은 왜 자꾸 참견해요? 민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 집안일인데. 내 집안일이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영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철은 영자의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장모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던 거죠. 장모님이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 가족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철이 술김에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나온 거예요. 할머니,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다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철이 아이들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애들은 왜 자꾸 나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무서우니까 나온 거잖아. 영자가 아이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뭐 어쩌라고요? 아빠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민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민철이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애들을 이상하게 키우니까 이런 거야. 여보, 제발.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수진을 몰아세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잘못된 거야? 영자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술이 많이 들어가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진정해.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 영자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장모님은 빠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라고. 민철이 영자를 밀어냈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때 민철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지? 실업자라고 업신여기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수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게 수진을 흔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애들이 보고 있잖아. 수진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무서워.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을 꺼내들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그 작은 줄을 보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어. 영자는 군번줄을 꽉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수진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만해. 이 집안은 내가 지킨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이 영자를 돌아봤는데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장모님이 뭘 할 수 있는데? 영자는 천천히 군번줄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철아, 이 줄이 뭔지 아느냐? 민철은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봤어요. 하지만 군번줄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철은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두려워했던 지휘관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철의 아버지가 생전에 몇 번 언급했던 엄격하고 무서운 상관이었어요. 설마 이게...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장인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다. 영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집안 여자를 감히 건드려?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술이 깨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장모가 그런 집안 사람이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부하들을 아꼈지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았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민철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자의 기세에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남편의 아내였다.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아. 영자가 군번줄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은 비웃으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영자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철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의 기세에 완전히 눌린 거였어요. 술김에 뻔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평소 조용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군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함부로 굴지 마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철은 영자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순간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장모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철은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자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철아,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수진이와 아이들한테 해야지. 네, 그럴게요.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아빠, 정말로.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정말로. 아빠가 약속할게. 민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철은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영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민철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술을 끊고 나니 면접에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민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사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지. 수진도 서서히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면서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손녀는 다시 밝은 성격을 되찾았고 아빠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는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아빠에게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철은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고 수지는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자가 퍼즐 한 조각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우와, 우리 손자 정말 잘하는구나. 영자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민철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아빠도 도와줄까? 네. 손자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도움을 주면서 메뉴도 다양해지고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가족이 모두 힘을 합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뭘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니까. 영자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군번줄을 서랍에서 꺼내 거실 한쪽 벽에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이제 그 군번줄은 단순한 추억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킨 용기의 상징이 되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녀가 액자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킬 때 차고 다니던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이 가족을 지킬 때 힘을 준 거기도 하고. 영자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손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방패니까. 영자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철도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장모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 내일 공원에 가요. 손자가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자. 민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손녀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되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용기로 지키는 거야.
할머니처럼요? 손녀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너도 언젠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용기를 내렴. 영자가 손녀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할머니. 손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벽에 걸린 군번줄이 따스한 전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되찾아준 용기의 상징이 되었어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켜냈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영자의 작은 집에는 다시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고,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지켜낸 승리의 증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과 용기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울려오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내일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